신지우의 미스테리아. 인간의 모든 행동엔 이유가 있기 마련이지만 본인과 주변이 이를 모두 자각해 따져가면서 행동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미제 사건에선 앞의 말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누가 어떤 합당한 이유가 있었기에 할아버지와 사는 무고한 초등생을 죽이고 도주한 것인지, 과연 여기서 어떤 이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허은정 양 살인사건을 알아보겠습니다. 허은정 양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부모와 떨어진 채 여동생과 함께 할아버지와 살았고, 할아버지는 폐지와 공병을 주어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2008년 5월 30일 새벽 4시 10분경 대구시 달성군 유가면 금리에 사는 허양의 집으로 괴한이 침입해 자고 있던 할아버지를 폭행하면서 일어났고, 이때 큰 소리에 잠에서 깬 당시 11살의 허은정 양이 폭행당하는 할아버지를 목격하면서 범인을 말려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범인은 허양을 납치해 그 길로 종적을 감췄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대문은 잠겨 있었고 미닫이였던 현관문은 잠겨 있지 않았으며 담은 1m 70 정도의 높은 정도였으나 뒷담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대문 앞엔 동네에서 산악기로 소문난 개도 묶여 있었는데 사건 뒤 경찰이 와봤을 땐 줄이 끊어진 채 개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수사 12일 만에 허은정 양의 집과 1.5km가량 떨어진 유가면 인근 야산 6부 능선 부근에서 납치 당시 허양이 입고 있던 반바지와 티셔츠 등을 발견했고, 같은 날 오후 5시경 8부 능선 부근에서 시신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허양의 시신은 계곡 옆 비탈길에 알몸 상태로 엎드린 채 심하게 부패된 상태였는데 성폭행의 흔적은 없었고, 허양을 살해한 뒤 계곡 위에서 던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후 몇 건의 제보가 있었지만 신빙성 있는 제보는 되지 못했고, 범인이 피해자를 납치한 뒤 바로 살해에 도주했기 때문에 집에는 사라진 물건도 없었고 할아버지도 폭행 외에 피해는 입지 않아 범인의 목적마저 불분명했습니다. 그리고 큰 문제가 겹치는데 또 다른 피해자이자 사건을 직접 목격한 유일한 사람인 허양의 할아버지가 사건 발생 84일 만에 오랜 지병과 사건의 충격이 더해지면서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더 이상 범인을 추적하기 힘든 상황에 놓였고 2010년 들어 허양의 집 일대가 재개발 사업지구로 들어가면서 집도 철거됐습니다. 이렇게 사건은 진척이 없는 상태로 멈춰있고 현재 생존자인 허양의 여동생은 떨어져 있던 아버지와 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만 있습니다. 결국 계속되는 수사에도 범인은커녕 주요 단서조차 잡지 못했고 사건 현장은 대규모 재개발로 훼손됐으며 주요 증인들이 대부분 사라진 상태라 수사 환경은 날로 악화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이 된 현재도 이 사건은 여전히 미제로만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단서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된 추적이 있다면 어떤 실마리도 기대해볼 수는 있을 겁니다. 사건의 단서들. 첫 번째, 할아버지의 증언. 허양 할아버지의 증언이 여러 번 있었지만 이상한 것은 매번 말이 바뀌었고 횡설수설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증언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언.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증언.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었는데 한 50쯤 돼 보이는 한 명이었습니다. 세 번째 증언. 30살이 조금 넘어 보이는 남자 2명이었습니다. 네 번째, 최종 증언. 이 몇 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나를 때리더라고. 그 사이 같이 왔던 사람이 우리 애기를 끌고 갔습니다. 여러 번의 증언 번복으로 경찰은 수사에 많은 혼란이 찾아왔는데 여기엔
할아버지가 감추려던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대략이나마 증언을 토대로 범인의 윤곽을 그려보자면 30대에서 50대 사이의 남성 2명 이상으로 그중 일부는 할아버지가 알고 있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두 번째, 여동생의 증언. 밤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방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언니가 나갔는데 언니가 이러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러지 마세요라고 한 번 더 하니까 아저씨가 까불지 말라고 했고 저는 앞집에 전화를 했어요. 여동생이 뒤늦게 잠에서 깨 앞집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전에 범인들이 도주했고 자다 깨 경황이 없어 자세한 상황은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유추하자면 허양이 살던 집 주변의 사람들도 이날 수상한 소리를 듣거나 목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자세한 정황을 발견한 건 아니었지만 다시 한번 이들에게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전화통화 내역. 허양의 여동생이 4시 54분경부터 5시 6분경까지 따로 살고 있는 아빠와 엄마, 앞집 사람들에게 12차례 정도의 전화통화 시도를 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이웃집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수신자 부담으로 전화가 와서 사기인 줄 알고 2번은 무시했어요. 그런데 3번이나 전화가 오길래 받아봤더니 옆집 막내 얘기더라고요. 언니가 약 사러 갔는지 집에 없고 거울에는 피를 닦은 흔적이 있어서 무서우니까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119에 신고하고 그 집에 달려가 보니까 키우던 개가 없고 할아버지가 죽은 사람을 덮어둔 것처럼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119가 왔다 갔어요. 그 뒤에 개가 돌아오긴 했는데 아니 누구한테 맞았는지 개가 멍하게 있더라고. 상당히 중요한 증언으로 생각됩니다. 할아버지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는 표현을 봐선 아마 범인들이 폭행으로 할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생각에 이불을 덮어둔 것으로 보이는데, 시신의 머리에 무언가를 씌우거나 덮어두는 행위는 면식범이 범행 후 뒤늦게 죄책감이 들 때 많이 보이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할아버지와 범인은 아는 관계일 가능성이 높으며 집안에 침입하기 전 개의 목줄을 끊어 내보낸 것도 미리 집안에 개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정황으로 생각됩니다. 네 번째, 개 전문가의 의견. 옆집 사람은 사라진 개가 돌아왔을 때 멍한 표정이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개 전문가들은 낯선 사람이 왔는데 개가 짖지 않았다는 것은 약물 투입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종합하면 할아버지의 증언에 범인이 2명 이상이라는 정황이 보이기 때문에 주범이 할아버지와 아는 관계지만 공범들은 처음 보는 사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섯 번째, 이웃집 목격자. 그 전날인가 한 4시쯤인가 그 집 담 앞에 서서 집안을 들여다보는 남자가 있었어요. 키가 꽤 컸지. 아마 한 180 정도는 돼 보였어요. 그 집 애기가 이런 말도 했어요. 언니가 머리를 빗는데 문틈으로 훔쳐보는 남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범인은 사전 답사를 통해 미리 범행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할아버지와 평소 갈등을 겪던 인물일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여섯 번째, 허양 아버지의 알리바이. 할아버지가 진술 내용을 계속 번복한 것에서 뭔가 감추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어쩌면 할아버지는 범인의 정체를 알지만 말할 수 없는 입장이 아닐까 생각되고, 만약 그렇다면 자신의 약점을 알고 있거나 보호해야 되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양의 여동생이 주변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할 때 아버지에게 전화한 사실도 있었지만 아버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허양의 아버지를 만나 왜 전화를 받지 못했는지 물어봤습니다.
정말 제가 그게 한이 되는데 전화기가 고장나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사건을 수사하는 입장에선 인간으로서의 모든 감정을 빼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만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진술을 바꿔 말하면 허양의 아버지는 아직 알리바이가 명확하지 않다는 뜻이 됩니다. 7번째, 용의자의 인상착의. 할아버지의 증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던 경찰은 신뢰가 되진 않지만 만약 의도적으로 사건을 숨기려고 했다면 자신도 모르게 사실을 말할 가능성도 있다는 일말의 가능성을 두고 증언을 토대로 몽타주를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범인이 아직 1명인지 2명인지 확실하진 않으며 묘사대로라면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나이, 깔끔하게 정리된 머리에 약간은 두툼한 얼굴을 했으며 쌍꺼풀이 없고 작은 눈에 보통 코, 작고 얇은 입술이었다고 합니다. 사건 당시 붉은색 긴팔 남방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건달 같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지금 미제로 분류돼 있지만 미제 사건 수사팀이 계속 사건을 조사 중이며 현재 더 많고 유력한 단서와 정황들을 포착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건은 날이 갈수록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만간 범인의 얼굴을 볼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신지우의 미스테리아. 이 사건은 2008년 대구 초등생 허은정 양 납치 살인 사건이었습니다.